네, 그럼 이번 사고를 전문가의 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대 항공운항과 정윤식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윤식입니다. 네, 일단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미사일에 의한 추락이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미사일에 격추를 당했다는 건데요.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미사일에 대한 격추라고 사실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할 만한 완전한 지금 근거는 좀 없습니다. 예. 서로 이제 주장일 뿐인데요. 심지어 항공기 자체에 무슨 테러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그건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단지 항공기가 추락했다는 것만 지금 사실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동강이 나서 떨어졌다라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상으로 봤듯이 떨어지자마자 불길이 이게 솟아올랐습니다.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예, 어쨌든 민항기가 이렇게 격추되는 거는 사실 이제 사례도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무장하지 않은 항공기에 공격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항공기가 공중에서 이렇게 부서질 정도면은 예. 상당히 큰 이제 폭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그마한 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고서 어떤 커다란 폭발력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 만약에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라고 좀 가정을 하면요. 여객기 기장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레이더 안에서 탐지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습니까?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전투기처럼 어떤 기동을 하고 싸우려고 하는 항공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가끔 이렇게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요. 유리창 자체 볼 수 있는 게 이 착륙을 위한 시계밖에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지상에서 발사된다든지 하는 거를 확인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또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민항기의 기동성으로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객기가 미사일에 피격이 됐다라는 가정 아래서 그러면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공중에서 이렇게 폭발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멍이 뚫려서 추락하게 되는 건지, 전문가가 보실 때 어떤 형식을,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예, 미사일에 맞게 되면요. 예. 실제 미사일 자체 폭발력으로 공중에서 바로 항공기가 이렇게 폭파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부분 그 폭파기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부서진다든지 아니면 부서지면서 특히 민항기 같은 경우는 여합이 상실되면서 항공기는 조종사에서 의도적으로 극강화시키고 심지어는 조종면이 있는 뒤쪽 부분에 만약에 미사일이 맞았을 경우는요. 예.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는 자연스럽게 극강화 기술을 숙이면서 극강화하게 됐지만 조종사는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네. 또 하나가 조종석에서 그 뒷부분이 부서졌다는 걸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는 끝까지 조종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예. 내려오면서 고속으로 증가되면서 항공기의 구조적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속도를 초과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기체가 부서지는 그런 현상들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혹시 공중 폭발이 아니라 이 중간에 격추가 돼서 두 동강이 나서 추락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은 혹시나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라든지 대피 방법 이런 것들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이제 전쟁 상황에 관한 준한 거기 때문에 민항에서는 그런 대피는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비상 대응 절차도 공중 폭발, 공중 충돌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없거든요. 단지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게 가장 운항 관리상에서 그런 위협적으로 지역으로 가지 않는 게 가장 큰 대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 추락 지점, 이 상공이 항공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항공 금지 구역에 왜 민항기가 들어간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게 이례적인 건가요? 만약 금지 구역으로 정확히 선포가 됐으면 말레이시아 항공에서도 아마 그쪽으로 노선을 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나 발표된 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말한 조종사 항공 고시보 노탐이라고 돼 있는데요. 노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고시 체계에 그 지역이
완전한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고시되질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레이시아 항공도 그런 이 타당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예. 항공 경로를 그쪽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마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도가 높았더라도 이런 위험 지역을 굳이 통과해야만 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제 항공사 운영의 이제 경제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어떠한 특별한 근거가 없이 그렇게 경로를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경로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어떤 특별한 지침이나 이런 게 없이 경로를 바꾸기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사고 원인 또 정말 미사일의 격추가 되는 것인지 과정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윤식 청주대 항공운항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